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 중인 이준석 대표를 이 자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붕괴 사고 현장 가셨죠? 예, 맞습니다. 그 피해자 가족 요청으로 직접 그 붕괴 아파트 들어가셨다고 그러는데 몇 층까지 올라가셨어요? 제가 그 29층까지 올라갔고요. 29층이 실제로 그 30층대에서 쌓인 그 적재물이 쌓여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니까 정말 마음이 무겁고 참혹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제가 놀랐던 것은 그 실종자 가족분들이 저를 거기 올라가 달라고 요청하신 이유가 어떤 누군가를 탓하고 이러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현장을 보고 현장에서 정말 어렵게 활동하시는 구조대원, 그러니까 소방대원들을 모습을 보고 더 많은 지원을 해달라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이 그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서울 올라가가지고 저희 야당 차원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중에도 나오지만 진정성이란 단어가 네.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윤석열 후보가 호남민들에게 보낸 손편지, 그건 어떤 부분에서 진정성 있는 행동이라고 보실까요? 사실 저희가 정당이 선거 때 전체 인구의 10%,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가구 수에 저희가 그 홍보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형형색색의 굉장히 화려한 디자인의 그런 홍보물이 아니라 우리 후보가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2,300자 정도 손으로 다 이제 글씨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호남의 발전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사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 담아가지고 손편지를 전달하는데 대선에서는 아마 이게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호남에 계신 많은 유권자분들이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부터 우편함을 확인해 보시면은 우리 후보의 손편지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시고 좀 이 진정성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선에 꽂힌 공약이라고 봅니다. 예. 광주 전남을 위한 대표적인 공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우리 후보는 이 광주에 있어가지고 일자리와 산업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AI와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약을 이제 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AI와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좋은 대학들, 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등 이런 대학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광주하면 자동차의 도시입니다. 전통적으로 기아 자동차와 그리고 최근에 시도되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이런 그 성공이 광주의 모빌리티 산업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런 전장 산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갓 태동한 광주 글로벌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입법 지원도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앞장서서 그런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먼저 하셨어요. 네, 입법 지원을. 네. 네. 그렇다면 이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역대 대통령 선거보다도 단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다면은 이 노력을 지속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한 20% 정도 되는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다면은 그 뒤에 또 따르는 지방선거에서도 우리 당 출신의 많은 후보들이 나서서 기초의원이라든지 지방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또 모색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호남 주민들께서 과거의 부산 지역의 주민들도 노무현 대통령의 어쨌든 그런 도전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민주당에 조금씩 표를 주기 시작하면서 지금 부산은 경쟁 체제가 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마다 부산을 놓고 가덕도도 그렇고 아니면 뭐 엑스포 유치도 그렇고 양당이 경쟁적으로 많은 공약을 내면서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지거든요. 저는 호남에서도 저희가 꼭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한 경쟁 체제를 위해서 한 20% 정도의 지지율만 얻으면은 저희가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군공항,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사실은 광주하고 전남도의 갈등만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어떤 해결책 가능할까요? 실제로 광주가 지금 이제 그 도시에 있어가지고 더 발전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는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라든지 그런 고도 제한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전남의 여러 다른 시군들 같은 경우, 특히 무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객공항, 민간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전이 되면서 국제선 기능을 상당히 가져갔는데 나머지 기능마저도 이전하면은 저는 아마 그런 공항을 바탕으로 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다만 이제 군공항으로 인한 피해를 전남도에서 떠안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도 군이 의성 지역으로 공항이 옮겨가면서 여러 가지 타협점들이 찾아졌습니다. 광주에서도 정치권이 그리고 저희도 노력해 가지고 타협점을 꼭 찾아서 군공항 이전이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다른 후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 후보 지지율이 두 자릿수입니다. 이 유불리를 따져보면 윤석열 후보한테 좀 더 불리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이제 많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단일화가 됐을 때를 상정해가지고 여론조사를 이제 분석해 보면은 지금의 다자 구도에 비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 이전되는 지지율도 있고 저희 윤석열 후보에게 이전되는 지지율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뭐 10% 초반 남짓한 지지율이 단일화를 저희가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에게 오롯이 이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는 다소 정치공학적인 측면이 있다 생각하고 저희 후보와 그리고 권영세 본부장 그리고 저까지 해가지고 저희 당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들은 지금 단일화에 대해 가지고 어떤 기획도 그리고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남 지역민들에게 한마디 하시죠. 참 저희가 김종인 위원장께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이후부터 그 과거 문제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겸손하고 또 진실된 마음으로 호남민들에게 다가서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년여가 지나서 저희가 하는 노력은 광주와 그리고 호남 전반에 있어서 일자리와 산업 그리고 미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저희가 보이는 비전과 그리고 미래에 대해 가지고 호남민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이번에 기회를 얻어가지고 꼭 호남 지역에서도 민주당과 저희가 경쟁하면서 지역 주민을 위해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정치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시간 감사합니다. 네.